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금 민감하면서도 피할 수 없는 미래의 한 장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유전자 편집과 소위 디자이너 베이비라고 불리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부모가 병원에 가서 의사와 상담을 합니다. 우리 아이는 키가 얼마나 크면 좋을까요? 어느 정도의 지능을 가지면 좋을까요? 어떤 질병은 절대로 걸리지 않았으면 좋을까요? 그리고 의사는 말합니다. 요즘은 어느 정도까지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디자이너 베이비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장면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이 정도로 완벽한 선택이 가능한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유전자 기술과 AI와 생명공학의 발전 속도를 생각해보면 이제 단순한 공상과학소설만의 이야기로 치부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유전자 편집이 어떤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지, 어떤 위험과 불평등을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미래를 앞두고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는지 차분하게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전자와 유전자 편집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 안에는 유전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이 유전 정보는 우리의 눈 색깔과 머리카락 색깔, 키와 체질, 그리고 특정 질병에 잘 걸리는지, 잘 안 걸리는지 같은 성향을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유전 정보는 무조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운명은 아니지만 환경과 생활 습관과 함께 우리 삶의 방향을 어느 정도 이끌어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이란 이 유전 정보의 일부를 바꾸거나 잘라내거나 새로운 정보를 집어넣는 기술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유전자 가위라고 불리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 기술이 등장하면서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들이 현실적인 연구 주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무거운 질병을 지고 살아야 하는 아이들에게 그 질병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를 미리 수정해주는 것이 가능하다면 어떨까요? 실명이나 심각한 근육 소실을 일으키는 유전 질환, 아주 드물지만 치명적인 대사 질환을 아예 태어나기 전에 막아준다면 얼마나 값진 일일까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유전자 편집 기술은 분명히 엄청난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차원을 넘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상상이 점점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들이 등장합니다. 질병을 없애기 위한 유전자 편집은 괜찮은가? 그렇다면 운동 능력을 높이거나 집중력과 기억력을 올리기 위한 유전자 편집은 어떤가? 태어나는 아이가 특정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도록 유전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된 상태로 태어나게 하는 것은 허용해야 할까? 아니면 넘지 말아야 할 선일까? 여기에 AI의 발전이 더해지면 이 논의는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AI는 유전자 데이터와 질병 데이터와 수많은 임상 기록을 함께 분석해서 어떤 유전자 조합이 어떤 질병의 위험을 낮추는지, 어떤 변이가 어떤 능력과 관련이 있는지 그 상관관계를 점점 더 빠르고 정교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유전자를 설계하거나 기존 유전자를 수정하는 방법을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리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전자 편집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점점 실제적인 선택지가 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택지는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먼저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장면은 불평등의 심화입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은 처음에는 매우 비싸고 특정한 병원과 연구소에서만 누릴 수 있는 서비스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격차는 단순히 교육과 환경을 넘어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인 차이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은 유전적으로 특정 질병의 위험이 크게 줄어든 상태로 태어나고 체력이나 집중력이나 학습 능력에서도 어느 정도 유리한 위치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그런 서비스를 누릴 수 없는 가정의 아이들은 지금보다도 더 불리한 출발선에서 시작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와 능력과 건강이 한 방향으로 겹쳐지는 강력한 계급사회가 만들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다양성입니다. 인간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보완하고 새로운 생각과 문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비슷한 기준을 가지고 아이의 유전자를 선택하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키는 어느 정도 이상, 외모는 사회에서 선호하는 방향, 성격은 너무 튀지 않고 온화한 성향, 이런 기준이 널리 퍼지면 인간의 다양성이 점점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하고 똑똑한 아이들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다양한 특성이 사라진 집단이 더 쉽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생태계에서 한 종류의 나무만 가득 심은 숲이 질병이나 기후 변화 앞에서 훨씬 더 취약해지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어디까지가 치료이고 어디부터가 강화인지 그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유전자 변이는 질병의 위험을 조금 높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한 능력을 높이는 효과도 함께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 유전자를 무조건 없애는 것이 옳을까요? 우리가 좋고 나쁘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정말로 객관적인 것일까요? 이런 질문들은 유전자 편집 기술이 발전할수록 점점 더 빈번하게 등장할 것입니다. 군사적인 측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어떤 국가는 더 강하고 더 지구력이 좋은 병사를 만들기 위해 유전자 편집 기술을 연구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스포츠의 세계에서도 공정 경쟁이라는 개념이 근본부터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게 물려받은 유전자를 가지고 훈련을 통해 실력을 쌓아야 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설계된 능력을 가지고 출발한다면 이것을 같은 경기장에서 겨루게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문제를 생각하면 유전자 편집과 디자이너 배입이라는 주제는 과학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와 법과 교육과 종교와 철학이 함께 다루어야 할 거대한 주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개인의 눈높이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당신이 부모가 되었고 의사가 이렇게 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게 어떤 심각한 유전 질환이 나타날 위험이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배아 단계에서 유전자 편집을 통해 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단지 질병의 위험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의 전반적인 건강과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깊이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한쪽에는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삶을 주고 싶다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유전자를 손대는 일이 주는 막연한 두려움과 거부감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회적인 시선과 가치관이 또 다른 층위로 얽혀 들어옵니다. 만약 주변의 많은 부모들이 이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사용하지 않는 부모와 아이는 점점 소수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 선택을 하지 않으면 내 아이만 불리한 출발선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조용히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압력 속에서 사실상의 강제 선택처럼 유전자 편집이 퍼져나갈 위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는 유전자 편집 기술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긍정적 가능성입니다. 타고난 유전 질환 때문에 평생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사람들을 줄이고 많은 아이들이 조금 더 건강한 출발선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 기술이 무분별하게 사용될 때 사회와 인간성과 다양성에 어떤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계심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 우생학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선별하고 차별해온 어두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유전자 편집 기술이 내일의 새로운 우생학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질문을 던지고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을 나누며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유전자 편집과 디자이너 베이비라는 말은 때로는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때로는 유혹처럼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있는 질문은 결국 이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인간을 좋은 인간이라고 부를 것인가? 병이 없고 능력이 뛰어나고 사회가 선호하는 기준에 잘 맞는 사람만을 이상적인 인간이라고 부를 것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약점과 강점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부딪히고 서로를 보완하며 예측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세상을 더 가치 있는 세상이라고 볼 것인지 하는 질문입니다. 기술은 점점 우리 손을 떠나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기술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를 정하는 기준은 여전히 우리 인간의 몫입니다. 유전자 편집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마주한 지금, 우리는 단지 기술의 가능성에만 눈을 돌릴 것이 아니라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공정함이 무엇인지, 다양성과 약함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디자이너 베이비와 유전자 편집의 미래를 조금 더 차분하게 그리고 인간다운 시선으로 바라보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